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군의 뛰어난 전투력이 미군을 놀라게 한 이유다. 바로 국민의 절반이 조준 사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 들고 쏠 때 당연히 조준 사격하는 것 아냐? 하고 반문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본인이 한국 남자이고 또 아마도 군대를 다녀온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군사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조준 사격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조준 사격은커녕 총을 어떻게 매거나 잡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등 총파지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TV에서 군대를 안 다녀온 정치인이나 여자분들이 부대를 방문하여 총을 건네받고 사진 같은 걸 찍게 되면 특히 개 머리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몰라 광대 견착을 넘어 안구 견착이라는 정말 귀한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관대와 안구는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그 자세로 사진만 몇 컷 찍을 뿐 다행히 격발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면 대한민국의 거의 대다수 일반 남자들 아무에게나 그냥 아무 설명 없이 K2 소총 한 자루 건네주면 완벽히 파지된 상태의 안정적인 조준 사격 자세가 1초 만에 나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남는다 싶으면 서서 쏘를 시작으로 앉아 쏘와 엎드려 쏘 등 다양한 사격 자세를 즉각 보여줄 수도 있으며 그래도 또 시간이 남는다 싶으면 무려 그 소총을 분해하여 청소한 후 다시 조립하는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현재 대략 2,500만 명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거의 모든 남자가 총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나라는 우리 주변에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한국 그리고 북한뿐입니다. 미국을 포함 세계 어디를 가보아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총 다루는 법을 훈련받은 곳은 없습니다. 나약한 자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한반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군의 사격 능력 또한 엄청 뛰어납니다. 개인적으로 옛날에 예비군 다닐 때 다른 건 다 귀찮은데 유일하게 사격은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민간인이 실제 총을 야외 사격장에서 그렇게 쏠 수 있는 기회는 현역 때랑 예비군 때밖에 없기 때문에 총 쏠 때 나는 그 고막 때리는 벼락 같은 소리와 뭔가 다시 내가 남자가 된 것 같은 그 고소한 화약 냄새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훈련받던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복장을 한 사람이 없는 동료 예비군 분들도 보면 사격할 때만큼은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각 잡고 쏘면 사격 능력이 다들 장난 아니었습니다. 한두 발 대충 쏘는 것으로 바로 0.4분 다음 거의 스나이퍼 수준으로 만발 명중시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옆에서 좀 못하는 것 같으면 남도 없는 병 있는 한국인 특성상 그쪽 사로로 몰아주어 각각 10발 주고 쏘는데 어떤 관역판에는 구멍이 20개나 있어 불쌍한 조교는 또 한숨 쉬고 실제 전쟁이 벌어져도 200m 안에서만 총격전이 벌어진다면 한국 남자들 대부분 거의 득등사수 수준으로 싸울 수 있을 듯 보입니다. 하지만 300m 또는 1km가 넘는 거리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전문 스나이퍼 라이플과 뛰어난 성능의 조준경이 없다면 500m 이상은 아무리 슈퍼예비군이라고 하더라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거 한국 전쟁 때 어느 한국군 병사가 이 모든 걸 뒤집어버리고 또 그걸 지켜보던 미군 장교과 미군들이 기겁을 하던 사건이 있어 여기 소개합니다. 1953년 한국군과 중공군의 대치가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중 하나인 금성고지 전투에 참전했던 미 육군 7사단 소속 존 리차드 카펜터 소위의 회고록에 따르면 강원도 금성고지의 깊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북쪽 중공군과 남쪽 연합군은 대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꽤 오랜 시간 대치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미군 장교는 매일 망원경으로 상대편 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보다 보니 한 가지 특이한 상황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상대 중공군의 지휘관으로 보이는 장교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나와 매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공군 지휘관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벙커 밖으로 나와 연합 군측을 바라본 채로 쪼그려 앉아 똥을 누웠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면 연합군 진영에서 그 모습이 훤히 보였지만 저격을 하기에는 그 계곡이 너무 깊어서 연합군 측 저격수가 그를 쏘려고 몇 번 시도하였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소총으로는 닿지 않아 번번이 실패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인 저격수 한 명이 나서더니 자기가 저 중공군 지휘관을 잡겠다며 그 정도 먼 거리까지 닿을 수 있는 저격총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연합군이 가진 저격총 중에는 그렇게 먼 거리를 날아가 저격할 수 있는 총이 없었습니다. 미군 장교의 패고록의 당시 정확한 거리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최소 1km 이상 되는 거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필요한 저격총을 찾지 못하자 그 한국인 저격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저격총이 아닌 59경 캘리버 기관총은 그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총신이 길다고는 하지만 반동도 심하고 대승적으로 사방으로 총알을 뿌려대는 기관총을 가지고 그것도 원거리 저격을 한다는 발상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그 한국인 저격수는 그 기관총으로 저격을 하기로 결심하고 금방 어디에선가 저격용 스코프를 구해와서는 기관총에 달고 그 다음 혼자 먼 거리를 겨냥하며 명점을 맞추는 등 차근차근 저격을 할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카펜터 소위를 비롯하여 연합군 진영의 다른 미군들은 그 한국인 저격수의 모습을 보며 지금 저 사람은 저 큰 기관총에 스코프를 달고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다 같이 흥미롭게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카펜터 소위는 그날도 어김없이 망원경으로 상대 진영을 관측했고 그날은 또 바람도 매우 잔잔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 한국인 저격수가 벌써 일어나 저격용 스코프를 단 그 우스꽝스러운 59경 기관총의 위치를 잡고 거치대에 올려놓은 후 실제로 그 중공공 지휘관을 저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쭉 그를 지켜보던 미군들은 과연 이 한국인 저격수가 저 기관총으로 이 깊은 계곡을 가로질러 그를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를 두고 내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찾아왔고 그 중공군 지휘관은 그 전날과 똑같은 시간에 벙커에서 나와 일말의 의심도 없이 이쪽을 향해 쪼그려 앉았고 바로 그때 스코프를 통해 줄곧 그의 동선을 따라다니던 한국군 저격수는 기관총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기관총의 총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지며 메아리 치는 사이 총알이 가슴에 명중한 중공군 지휘관은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그 한국인 저격수는 그날 하루 종일 자신의 기관총을 메고 다니며 보이는 사람마다 자기 총과 그날의 저격을 자랑했다고 카펜터 소위는 회고록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화를 말도 안 되게 잘 쏜다는 것은 마치 지구가 둥글다는 것만큼이나 우리뿐 아니라 세계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뭘 이렇게 쏘는 능력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몰빵된 것인지 우리는 활뿐만 아니라 총도 잘 쏘고 포도 잘 쏘며 또 미사일도 잘 쏩니다. 그중 특히 총은 거의 회만큼이나 잘 쏩니다. 올림픽에서 항상 금메달 효자 종목도 사격이고 또 세계 유일 올림픽 사격 4연패의 주인공 또한 한국인입니다. 일단 사격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어떤 목표를 설정한 후 그것을 오차 없이 잘 맞추는 능력인데 우리 한국인들은 대승적으로 그걸 엄청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활이나 총 또는 포와 같은 무리들을 쏘는 것뿐 아니라 지난 72년 동안 이 나라가 달려온 발자취를 보면 그 계곡 너머에 있는 지휘관을 결국에는 명중시켜버린 그 한국인 저격수의 일화처럼 정신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발휘되는 능력처럼 보입니다. 그런 귀한 재능을 잘 살려 현재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국제 외교와 경제 패러다임의 2대 호랑기 속에서 고지 모든 게 정리되고 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있어야 할 가장 이상적인 곳, 가장 이상적인 대한민국의 미래 자아상을 마치 저격총의 조준경을 들여다보듯 신중히 잘 찾아 그걸 관역 삼화 계곡을 가로지르던 그 총알처럼 흔들림 없이 똑바로 날아가 명중시켜 그 미래를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